안녕하세요. 퀀텀맨입니다. 오늘은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일즈포스를 이번에는 조금 차트를 다르게 해서 갖고 와 봤는데요. 최근에 피터 린치 관련 책을 보면서 그 장기 시계열과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런 거에 장기 시계열을 같이 한번 봐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뽑아봤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장기 시계열을 갖고 와 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초록색은 EPS고 이 파란색은 캐시플로우입니다. 이게 여기서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EPS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할 때 이렇게 좀 주가가 확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흑자 전환을 했다고만 오르는 게 아니라 흑자 전환하고 적절한 성장성이 보이면서 EPS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쭉쭉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 확실히 파악 가능하게 됐을 때 주가가 완전히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년같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기에는 캐시플로우가 암만 이렇게 좋아도 EPS가 이렇게 바닥이 나버리면은 주가가 같이 곤두박질을 친다, 이런 경향성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다양한 경향성을 알 수 있으니 이런 걸 같이 나중에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일즈포스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크 관점에서 어프로치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빠질 수 있냐 했을 때 다운사이드는 맥스 40%까지 보이고요. 이 이유에 대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거여서 티커부터 CRM이고요. CRM이 고객 관계 관리죠. 이게 국내에 도입된 사례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이 세일즈포스 2를 이제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고객 관계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자동화하고 뭔가 IT적으로 이게 전부 분석을 하고 고객을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출발한 건데요. 이게 직접 사례를 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봐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피부 진단, 피부톤, 피부 이제 관련 알러지 내역 했을 때 어떤 화장품이 잘 맞는지, 수분이 부족한 타입인지 이런 것을 사람이 입력하고 그거를 이제 매장에 와서 할 때마다 그걸 전부 DB에 쌓아놓고 그걸 관련해서 이제 차후에도 올 때도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할지 그 다양한 아모레 제품들 중에서 그런 것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어떤 알러지가 이제 나는데, 두드러기 이게 나는데 이 성분을 관련해서 없는 제품을 당연히 권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이제 다른 화장품에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할 때 그에 맞춰서 이벤트를 제공한다더니 그러한 관련된 그거를 해주는 게 세일즈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일즈포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영업하는 사람과 CS 관련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수를 갖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야, 저 사람에 대해서 자료 좀 갖고 와봐 하면 대략적으로 갖고 오고, 저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좀 알려줘,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다 알려줄 수 있고,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해주는 그러한 툴입니다. 터미널 밸류는 IT 성숙기 기업들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에서 성숙기 기업인 IBM 13배, 오라클 18배 이 정도로 해서 평균 한 15배 정도를 성숙기 됐을 때 바로 잡아봤습니다. 그다가 재미있는 점이 이게 세일즈포스 대표가 오라클 부사장 출신, 아마 그랬습니다. 오라클을 이제 하면서 데이터 같은 걸 많이 잘 알 텐데 그걸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다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 조수가 있으면 좋아하겠구나 이러면서 이게 차리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요즘 매출액 성장률이 과거 30%에서 요즘 10%대 YOY로 연계 단위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게 요즘 매크로적인 이제 침체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서 이런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제 성숙기에 도달한 것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세일즈포스에서 뭐 인력 감축도 하고 비용 감축도 많이 하면서 그 순이익을 많이 늘리는 방면으로 우리 그래 주주들한테 이익을 많이 제공해 줄게. 그래서 이익은 아직도 19%는 정도 컨센서스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ROE도 11%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기업인 그런 면모에 많이 들어선 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 감축을 해서 순이익만 계속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중요한 거는 매출의 다각화입니다. 이 매출을 지금 B2C 기업들이 보통 이분들의 주 고객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자영업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아니면 다른 다양한 기업들의 이게 매출 다각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데이터 분석에만 하는 데는 파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이걸 관련된 어떠한 또 다각화를 할 수 있을까? 이 수평 계열화, 수직 계열화 막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을 계속 다각화하는 게 전기차만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있으면 여기다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또 같이 팔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같이 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 시스템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다각화를 계속 해야 이제 매출이 점점 유사한데 다각화를 해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즈포스가 어떤 식으로 다각화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또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성장한 지 이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어서 얘의 그런 경쟁력이나 얘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이런 게 아직 잘 없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차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주가는 227달러, 퍼는 27배 정도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EPS는 8.2 정도 나옵니다. 이거를 베스트 케이스를 알아봐 보면 시나리오 1번 베스트 케이스죠. 5년 EPS 성장률이 25%, 연 25% 정도 나오고 터미널 펄 18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한 거냐면요. 이 매출액 성장률이 지금 10%대로 정체가 되는데 다른 다각화한 것까지 성공을 해서 이게 25%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매크로 이제 경제도 회복이 돼서 좀 기업들도 야 데이터 분석 이런 거 해서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좀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CAGR 25%, 터미널 퍼 18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타겟 퍼가 43배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적정 주가는 352달러, 업사이드는 55%까지 있습니다. 최악의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5년 CAGR 10%, 터미널 PER 13배로 봤는데요. 이 이유는 뭐 매출 성장이 이제 더 이상 좀 늘지 않고 여기서만 B2C 하는 그 회사 고객들로 해가지고 CRM을 파는 거에 멈춰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터미널 펄은 13배 정도밖에 못 주고 이제 성장률도 10% 정도 해서 이제 성숙기 들어선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타겟 적정 펄은 15배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현재 대비해서 현재가 많이 비싼 상황이죠. 그래서 했을 때 하방으로 42%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들도 시나리오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4번 시나리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주가는 2번과 3번 이렇게 사이에 있고요. 이게 사실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살짝 투자하기엔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꾸알 감사합니다.